우리 방송 애청자이신 도시의 농부님이 이재명 대통령님과 가까웠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뒤로 처져 계신 원조 친명 김용 부원장님을 우리가 강력히 응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도시의 농부님은 며칠 동안 계속 이제 저희 방송 마친 후에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소개도 못 해드려가지고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더듭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토마토님 같은 경우에는 다들 반갑습니다. 김용 원장님 응원합니다. 정민철 후보도 응원합니다 해주셨는데 정민철 후보도 한번 만나셨죠 최근에? 제가 네. 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민철 후보를 이제 제가 친한 이제 방송하시는 분인데 연락이 와가지고 정민철 후보를 한번 좀 보는 게 어떻겠냐. 근데 저는 네. 늘 이 청년 정치 그다음에 새로운 이 정치 세력들에 대한 이 갈망이 있어요. 결국은 정치는 새로운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분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정민철 후보를 잠깐 만났는데 첫째. 저보다 키가 더 커요. 저도 키가 혹시 얼마나 되시죠? 저 183인데 저보다 한 3, 4cm 더 큰 것 같아요. 또 하나 저보다 얼굴이 한참 조그매요. 저 반밖에 안 돼요. 그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 아니, 남 얘기할 거 아닌 것 아니, 같은데. 저도 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잘생겼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더 제가 놀란 거는 저보다 생각이 더 깊고 통찰력이 있고 이 뭐랄까 나라를 생각하는 그다음에 이 자기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정말 이 뜨겁고 애절하고 따뜻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야 고맙다. 그리고 이 출마한다 그래가지고 잘 되길 바란다. 그래서 서로 그때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랬군요. 정말 네. 제가 조금 뭐 결혼을 일찍 했으면은 제 아들뻘 되는데 역시 이 세대라는 거는 다 연결되는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분 좋은 만남이었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정민철 후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정민철 후보처럼 묵묵하게 정말 공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는 김민석 전 총리가 광주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현장에 직접 방문하셨는데 광주에 가서 본 김민석 전 총리의 그런 출마 선언 네.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뭐랄까 이 속안에 내재돼 있는 그런 불같은 그러한 열정이 좀 나온 것 같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 보성 나와서 또 이제 지난번에 공천 탈락하고 직접 이제 뵙기도 하면서 저를 위로해주고 그러셨는데 그런 느낌 지금 많은 평론가들이 말씀하신 이 긴 시간 동안 이 정치적으로 시련을 겪으면서 침잠에 있는 이런 좀 뭐랄까 안정감 있는 그런 정치인의 그런 모습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마를 이렇게 해서 그런지 그 발언이라든가 톤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톤도 높으시고 네. 그런 게 좀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역시 사람이 숨길 수가 없구나 본능을 그래서 네. 그 본능이 좀 잘 발현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 야수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제 발언이 다소 강력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 이런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막이 오르니까 선명하게 대립각이 드러나는 것 같고, 초반에 아예 기선을 확실히 제압하겠다. 기선 제압을 하겠다. 네, 요거는 이제 월드컵 경기가 있는겨. 그러면 전반전에 5분이 제일 중요한 게. 그래가지고 확 밀어붙여 놔야 나머지 경기가 편하다. 이런 전략적인 계산 아닐까? 난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기선 제압으로 읽힌다는 말씀이신데 한국 축구가 그거 반만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김민석 반만 따라갔으면 2승이라도 했다. 예를 들면은 네. 김민석 스타일이었으면은 월드컵에서 저 지경은 안 됐으면. 아니 우리 장유 선배는 어제 그 김민석 전 총리의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셌고 오늘 뭐 보수지들 제목 보면 1호 출마자 정청래부터 때렸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일보가 정치면에 기사를 썼던데요. 네. 근데 좀 기대하는 바는 저는 좀 그 컨텐츠, 정책, 의제 중심적 전당대회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뭐 했는지 파묘 선거가 되기보다는 사실 평택에서 그래서 굉장히 전국이 어려워졌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다 망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경쟁하겠다. 저는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시대 정신이 뭐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과제가 뭐냐. 저는 그렇게 의제 중심적으로 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치고받고 공방전이 있던데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김용남 의원도.
그러다가 평택을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입니다. 8월 17일까지 아직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그 서로 난타전을 가져가면 결국 좋아하는 것은 극우 보수 윤 어게인 세력이다. 죽 쏘서 남줄 일이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국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 집권하더니 정말 근사하다. 그럴싸하네. 저 사람들 멋지게 경쟁하는구나. 역시 진보는 품격이 있어. 정치 내용이 다르네. 컨텐츠가 있네. 똑똑하네. 저는 이렇게 비전 경쟁을 하는 게 맞지. 과거에 뭐 했네, 안 했네, 어쩌네, 저쩌네, 사돈의 팔촌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서로 그러면 저는 보수지만 장사시키는 거다. 네. 왜 그런 걸 민주당이 하느냐.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 그 전당대회 준비하면서 특별한 뭐 정책 비전이라든가 지향 같은 것들 준비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春화 기자회견 네. 회견문에다가 좀 미리 좀 단독을 주세요. 미리 보는 김용 기자회견. 네. 저는 이 뭐랄까 항상 정당도 그렇고 뭐 우리 사회도 그렇고 이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견지하면서 계속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 또 지지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계속 그 지지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 그다음에 서로 간의 약점 잡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비전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할 건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뭐가 있을 것인가 그거를 끌어내는 저는 그래서 이 출마 기자회견문에 이 주제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고 4년 이후에 정권 재집권을 위해서 거기다 기준을 맞추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과거를 따지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그러한 그 얘기한 멘트들에 대해서 굳이 따지고 이러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거를 갖다가 일철 네거티브 금지하자는 선언이라도 좀 하고 싶어요. 제안하고 싶고. 근데 너무 지금 이게 이 치열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감정 싸움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근데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불이 붙은 후보들끼리는 공방이 오가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정청래 전 대표도 이제 반격에 나선 것 같아요. 글을 올렸는데 어떤 제목이었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소위 자기 정치 폐해 비난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그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은 저는 국정에만 전념해야 할 정부 측 고위 관료 현직 국무총리가 TPO에 맞지 않게 당대표 로망 발언을 함으로써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인 자기 정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당대표 로망 발언이라고 하면은 김민석 그 총리 시절에 국무총리 시절에 1월 27일에 3프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말을 했냐면 저는 민주당에서 성장했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어서 로망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을 의원님 직격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 이게 바로 장윤성 기자가 얘기하는 그 조금 낮은 수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목표다. 지금 김용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공이 뭐냐? 무엇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어떤 그 설명, 누군가 이재명 정부 사용 설명서가 있고 성공의 비전이 강렬하면 이런 논쟁 사라집니다. 싸울 게 없으니까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싸울 게 없으니까 이러는 거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도 네. 아프게 들릴 수 있는데 왜 집권을 했고 정권 교체를 했는지 자기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자기 어떤 중심성에서 나오는 어떤 그 확고한 신념의 언어가 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무슨 뭐 자리, 무슨 뭐 정부냐 당이냐 뭐 이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그 과거 신상 털기까지 들어가는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 자체가 이 철학의 빈곤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집권을 했고 우리가 이 어려운 정권 교체를 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왜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네. 대표적으로 그런 태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꼬투리 잡을 일이 아니라 민주당이 자랑스러운 정당이고 또 앞으로 나갈 게 있다. 얼마 전에 자꾸 하신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민주당을 연결하는 정당으로 만든 거예요. 연결 정당으로 만든다. 예, 그렇게 해서 국민정당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과가 안 돼요. 연결은 됐는데 독성이 남아 있어요.
이제 다음 리더는 그거를 여과해가지고 품격을 높이고 수준을 높이는 새로운 체질이 든든한 저 집권당이 돼서 그걸로 이재명 정부를 이렇게 성공시키겠다. 뭔가 좀 이런 자기 중심성이 딱 있어야 되는데 전부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내가 되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30년간 어쨌고 노사 못돼 뭐 했고 이 논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쓰는 워딩 가운데 가장 좀 이렇게 울컥하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 정의로운 통합, 의로운 통합. 의로운 통합. 그냥 통합 아니고요. 앞에 반드시 수식이 붙습니다. 정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보면 김대중 정부 때도 그때 뭐냐면 진실과 화해위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었어요. 아니 진실이 밝혀져야 그때 화해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 아니냐. 왜 진실과 화해를 같이 쓰냐. 진실위원회 먼저 하고 성과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화해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진실도 안 밝혀졌는데 화해부터 하자. 그리고 막 사면하고 그러면 역사가 뒤틀린다. 이거면 의롭게 안 된다. 그런데 하여간 그때 저도 엄청나게 논쟁을 많이 했는데 역사학자들하고. 근데 진실보다는 화해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국정원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다 아닌 걸로 확인이 좀 됐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주정부 사기를 보내고 있는데 도대체가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통성은 뭐냐. 우리가 세계에서 빛나는 이제 시민운동의 역사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894년 동학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3.1운동도 전 세계 최초의 시민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우리가 80년 광주 그리고 87년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 빛의혁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의 변곡점마다 시민들이 일떠서가지고 나라를 바꾸는 우국충정의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역사를 올곧게 받아서 그럼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시대 정신 뭐 담론 뭐 이런 있어야 게 되는데. 네, 그런 네. 비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좁혀서 경제적인 이슈로 말해 보면 솔직히 말하면 코스피 9천인데 난 너무 가난하거든요. 누가 특히 2030 청년이 그래요. 주택 문제 도대체 어디로 가? 서울은 회사는 서울인데 집은 저기 멀리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불편한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먼데 하여간 전철 타려면 버스 2번 갈아타야 되고 이런 주거 환경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좀 제대로 된 번듯한 그 주거 공간에서 좀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이런 비전을 왜 민주당이 그런 거를 못 합니까? 아니 예전 같으면 힘이 없고 세력이 부족하고 돈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집권당이죠. 세력 엄청나게 큰 정당이에요. 이제는 민주당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어엿한 주류 정치, 주류 정당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정책 노선과 그리고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대안을 세우고 그걸 해결하는 유능함. 민주당이 집권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바꿔지네. 이거를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보여줘야 사람들이 민주당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건 뭐 말은 많이 하는데 계속 싸워. 아우 머리 아파. 아우 얘 됐다 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유튜브 동점이 자꾸 빠지잖아. 그런 말씀 속상해 드리는데. 속상해. 피해자가 장윤선 나야. 그런 말씀 내가 드리는데. 피해자야. 아니 그러니까 네. 눈이 달리 오늘 장윤선 기자가 좀 맺힌 걸 이렇게 많이 여기서 말씀을 푸네. 하시는데, 여기서 많이 자기 방송에서는 안 푸고 여기 와서 푸는데 남의 방송 와서.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이 있어. 자, 양극화, 청년 힘들다, 서민층, 그다음에 소외된 사람들 다 있어요. 그건 없는 시대는 없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디게 만드는 힘은 어떤 내 삶의 희망, 또 미래의 풍요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치인의 말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청년 주거 교통요 이런 것들 얘기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거는 원래 해결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듣고 싶은 얘기는 미래에 내가 누릴 풍요와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의 어번던스 의원 네트워크라고 포럼이 60명이 가입해서 생긴 게 이제는 민주당식 풍요를 얘기해 보자. 이래서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네. 있는 거고 미국의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지금 워싱턴 난리죠. 시장, LA 시장, 뉴욕 그다음에 시장. 뉴욕 시장은 먹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1위, 2위 도시하고 수도까지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민주사회주의자들이 하수도 민주주의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우리 지성을 마서 교통 하수도 이런 데서 성과를 내보자. 이래가지고 집중력을 보여주니까 무슨 거대 담론이 없어도 그 사람들이 그 진정성을 느끼고 전달을 받은 거예요. 드디어 우리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통의 어떤 그 저 방식과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한 어떤 부단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로 정당 혁신의 어떤 새로운 운동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지. 여기서 헤게몬입니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헤게몬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헤게모니 싸움을 질타해 주신 건데 아니 나 말 나온 김에 네. 한마디만 더 해. 죄송해요. 그 김은 부장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청년의 65%가 얼마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 정치가 자기들 얘기 안 듣는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걔네 2030 애들 보수화됐어. 큰일 났어. 민주당 안 찍어. 어떻게 하면 얘네들 찍게 할까? 어떤 당근을 줄까? 뭘 주면 얘네들이 돌아올까? 10대 아이들 교실이 극우화돼서 뭐 심지어는 배재고등학교 보니까 운동장까지 와가지고 난리를 쳐. 이거 어떡하니? 큰일 났다. 그럼 교육을 바꿔야 돼. 앞으로 평화 민주교육 하자. 그럼 애들이 바뀔까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실천적 대안을 정치가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현실 적합성인데. 예.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맨날 외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죠. 왜냐하면 괴리돼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삶과 정치가 너무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간극을 좁히려는 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정치라고 생각해요.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정당 정치도 변화해야 되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되게 멀죠. 그러니까 정부가 최근에 잘 보십시오. 의제를 누가 설정하고 있습니까? 청와대가 설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와대가 의제를 던지면 당이 이걸 받아서 이거를 좀 풍요롭게 만들어야 돼요. 정책을 만들어서 입법으로 가져가고 싸울 때는 거칠게 싸우고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뭐 하냐? 그런 네.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네. 답답한 겁니다. 지지자들이.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광주 1구 측의 요구사항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배재고 학생들 출전 정지 6개월 징계에 선처를 호소한다는 입장을 낸 모양인데 아까 이제 민주당의 역할 같은 것들 얘기하면서 2030 관련된 얘기도 해왔는데 어제 보면은 실제로 이제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 1구를 찾아갔고 난 눈물 나더라고요. 극진하게 이제 죄송하다는 의미의 뜻을 밝혔고 네. 함께 또 학생들끼리 연대해가지고 5.18 묘지를 그러니까. 참배했는데 결국은 어린 학생들이 용서하는 모습을 연출한 거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좋은 방향이 아닐까 싶은데 너무 가슴 찡했어요. 일련의 사태 해결을 우리 부원장님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울컥할 정도로 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거를 그 사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세대 문제, 그다음에 우리 뭐 일반 사회, 그다음에 지금 정치, 지금 당장 전당대회에 이렇게 막 서로 거친 표현으로 날선 이러한 정말 뭐 원수대하듯이 싸우는 이런 모습도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데에는 이 존중과 배려가 저는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민철 우리 후보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느꼈던 게 이 친구들이 원하는 거는 존중해줘야죠. 네가 나보다 어리고 네가 나보다 더 저거 하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지금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자기 또래, 자기 후배들이 맞아요. 문화전쟁에 네. 빠져가지고 일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가지고 정치로 뛰어들었고 제가 작년에 보석 나와서 젊은 우리 셀럽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황희두 우리 노무현재단 이사도 그렇죠. 만났는데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모든 거를 자기가 뒤로 하고 오로지 지금 거기에 매진해가지고 그 젊은 친구들의 극우화 일배 이거를 갖다가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모습 보면서 이런 진정성들이 더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끌어내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정당에서 그런 걸 앞장서서 하는 모습 그게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청년 당선인 대회 거기 이제 초대받아 가서 축사를 잠깐 이제 의원님들 다 하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축사를 잠깐 했는데 제가 너무 일단 청년들 보기 좋더라고요. 그 엄난한 걸 뚫고 이제 영예 이제 제복을 입은 거죠. 당선인이라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때 이제 모경종 청년위원장이 당에 네네. 지금 청년을 총괄하고 있는데 제가 경기도에서 그때 경기도 청년 정책관을 뽑을 일이 있었는데 공모를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온 게 이제 모경종
이제 아하. 의원님이죠. 굉장히 좀 잘하고 계시고 저는 이렇게 자꾸 기회가 만들어지고 근데 그 모경종 의원의 축사에서 제가 찡한 게 아니, 청년 문제는 맨날 저기 청년이 미래고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다. 지금 저기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생존이다. 저는 진짜 뒤통수를 제가 이 세게 맞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성남에서 이재명 시장 시절에 우리 장 기자님 그때 취재도 많이 하셨는데 네. 청년 배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1년에 100만 원, 월 저기 뭐 10만 원 택이죠. 그리고 네. 분기별로 해서 25만 원 하는 건데 그때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아유. 야 우리가 이런 걸 잘 나갔어요 하는구나. 성남. 네. 다들 성남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아, 그러니까. 그랬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제가 작년 재작년 이제 교도소 구치소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청년들 막 그 극우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그런 정책이 놀라셨구나. 계속 이어졌으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벌써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그 생존을 책임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시고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당이 나서서 청년들의 이 인생 자체를 기본적으로 기회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들한테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어른으로서 꼰대식 이러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근본이 바뀌려면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되고 저는 어저께 그 모습에서 우리 배재고등학교 배재구와 광주일고. 광주일고 학생들이 서로 인사를 하고 또 어른인 우리도 배재고의 감독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저 모습이 여러 어른들에게 이 감동을 주고 정치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결국은 정치가 이게 새로운 거를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가치를 그 10년 전에 청년 배당을 했으면은 지금은 청년들에게 우리가 집은 못 주더라도 월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의 공정 임대료를 넘어가지 못하게 지금은 원룸 하나 있는데 100만 원 들어요. 80만 너무 원 비싸죠. 들고 네. 그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정당 그런 걸 갖고 좀 싸우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청자 의견이 많이 쇄도하고 있는데 토마토님 같은 경우에는 작전을 잘 짜서 3명을 나눠서 밀어야 합니다. 당대표 1명, 최고위원 3명,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이나 5명인데 이래야 김민석 대표가 뜻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의견 주셨고요. 성종선님 같은 경우에는 민주시민들은 김용 원장님의 희생과 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이잼 곁에서 정치개혁 성공 이루시길요 라고 기원을 해주셨고 부산 민가희님 같은 경우에는 팩트는 정확해야 됩니다. 평택을 선거도 김용남 후보가 네거티브 시작을 안 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선출도 정청래 전 대표 호위무사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다는 점 전하는 건데 아니 제가 네. 제 뭐 댓글에 또 막 낙풀이 달리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것은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라고 네, 한 그러니까, 것을 네. 김용남 전 안 의원이 했다고 한 게 김용남 그렇죠. 전 의원이었다는 말씀이셨다는 거죠. 그쵸, 그쵸. 오해 없으시길 좀 네, 바라고요. 네, 네.